중국의 인류 명문대학교. 이곳 학교의 명성과는 달리 강의실에서는 한국을 가난하다고 비하하는 내용의 강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 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미국 명문대 출신의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입을 연 지 3분도 지나지 않아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대체 어떤 말들이 오갔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다이앤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아시아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들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는데, 저는 실제로 한국으로 교환학생도 가보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이 나라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 저는 아시아에 대해 더욱 탐구해보고자 중국으로의 교환학생도 신청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몹시 치열했던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지원자 미달로 원서를 내면 합격인 수준이었기에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중국은 분명 한국처럼 제게 큰 영감을 줄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에 찬 채 도착한 중국에는 기괴함만이 감돌더군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꼭 혼자 있을 때는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 문화 없이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겉으로는 한국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거든요. 이들은 혼자 있을 때는 꼭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팝 노래를 들으며 여가 시간을 보냈지만, 여럿이 뭉치면 반드시 한국을 흉보며 한국 드라마는 한물 지났다느니 요즘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 대신 중국 드라마를 시청한다느냐는 헛소리를 해댔죠. 아니, 자신들도 안 보는 중국 드라마를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중국인들의 뻔뻔함과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 안타까움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들은 그렇다 쳐도 교수들까지 나서 전혀 근거 없는 한국 비하를 해댔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첫 강의부터 충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오직 중국만은 이런 국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거든요. 옆 나라의 빈곤국가 한국을 좀 보세요. 이 나라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로 너무 가난해서 고기조차 못 먹고 있거든요. 이들은 외식을 한번 하려면 1년치 봉급을 모아야 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한국인들은 빈곤국 한국을 탈출해서 중국에서의 현장 일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건 한국이 꾸며낸 거짓 영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업무 때문에 방문한 한국에서는 밤에 가로등조차 없는 가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토록 치안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나라가 한국 드라마 속의 이미지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일 리가 없고, 여러분들은 가난한 한국인이 아닌 부유한 대국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수라는 자가 이런 거짓된 강의로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교환학생으로 경험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고, 오히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폭삭 주저앉은 중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이 제게 보여준 환대와 친절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반박을 시작했죠. 중국이 한국의 경제력을 비난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 살다가 왔고, 한국과 중국은 물가 자체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한국의 외식 물가는 중국보다 2배 이상은 비싼 느낌이었죠. 재밌는 건 중국인들은 한국에 비한다면 절반가량의 물가에도 허덕이며 외식은커녕 수돗물로 배를 채우거나 변변한 식사 자체를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한국인들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물가를 감당해야 함에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물가에 있어서 2배가량이 차이 나지만 임금에 있어서는 2배, 아니 몇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기에 한국인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한 것이죠.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고기 가격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실제로 한국인들은 배가 부르면 고기가 얼마나 남았던 식당에 그대로 고기를 남기고 나오곤 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에는 손님이 고기를 굽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흡연을 하러 간 사이에 남겨진 고기를 전부 도둑질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으로 전국 식당을 돌며 이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들은 식비를 아예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중국인들은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물로 헹궈서 먹는 사람들이 급증한 상태로 식당에서는 이러한 급증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고자 음식물 쓰레기들을 분류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은 분명 한국 물가보다 2배가량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몹시 가난해서 한국인들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낮은 실업률, 그리고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을 뿐더러 한국은 강력한 금융제도와 산업 기반,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기에 한국의 미래는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하죠. 반면에 안 그래도 가난하고 어려운 중국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중국의 미래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경제적 변동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은 약한 규제 체계와 함께 매우 낙후된 상태죠. 심지어 중국은 국가 부채가 상당히 많기에 경제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제학도로서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처럼 튼튼하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미 분석해 놓은 상태고 중국은 거대해 보이지만 그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폭삭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의 주장에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바로 치안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중국 내에 한국에 대한 열등감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지만 한국의 치안적인 부분에 대해 비난하는 건 터무니가 없는 것을 넘어서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남을 위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국가적인 분위기를 가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한국은 부유하고 체계적인 나라답게 애초에 범죄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조차 배제시키고 있는 상태죠. 일단 한국은 진작에 스마트 폴리싱을 도입한 선진국으로 AI와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찰은 범죄의 중심지를 예측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은 사건의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범죄율을 줄이며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있죠. 물론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열린 기조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최첨단 기술을 갖춘 첨단 기동순찰대를 개발해낸 상태거든요. 이 부대에는 공중감시용 드론, 기동지휘소,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이 포함되어 있죠. 다른 국가들에서는 아무리 험지더라도 경찰들이 직접 뛰어다녀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드론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고 이는 국가적인 안정의 기류를 형성하고 경찰 동원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어서 한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가요? 교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길거리에 가로등 하나 없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CCTV가 많으니 범죄 걱정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가로등 설치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설치한 CCTV 태반이 가짜 모형 CCTV고 진짜 CCTV로도 범죄자들을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곳 대학교에는 생필품이나 각종 전자기기들을 전문적으로 훔치는 도둑 학생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명문대학교 동문이자 친구 사이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훔쳐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제 룸메이트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노트북조차 없는 그녀가 어느 순간 노트북이 생겼길래 드디어 하나 장만한 거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옆방 친구의 노트북을 훔쳤다는 말을 해오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훔친 노트북은 일주일 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노트북을 저희 방에 자주 놀러오던 다른 방 학생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죠. 이렇듯 가난과 형편없는 치안에서 비롯된 중국의 열악한 상황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문화를 형성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 학교에는 훔친 작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까지 돌아다니고 있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귀중품을 훔쳐서 작물로 넘겨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서로가 훔치고 훔침당하며 사회가 굴러가는 게 중국의 현실인 것이죠.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명문 대학교가 이 지경인데 중국의 다른 곳은 오죽하겠어요? 저는 중국에 오자마자
CCTV가 십수대 설치되어 있는 번화가 한복판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중국 경찰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뇌물을 요구했고 제가 이를 거부하니 사건 접수조차 안 받아주더라고요. 중국의 한을 모르고 치솟는 범죄율을 보면 CCTV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중국은 절대로 한국의 치안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길거리는 물론 대학교 캠퍼스에조차 가로등 하나 없어서 밤만 되면 폐가로 변해버릴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구식의 전기 시스템 때문에 정전도 매우 잦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대학교는 도시 전체가 정전이 났다는 황당한 이유로 촛불을 켜고 수업을 듣게 하는 수준 낮은 대처를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전기가 다시 돌아오는 데는 자그마치 3일이나 소요됐습니다. 21세기의 대도시에서 3일이나 정전이 나다니 이건 중국의 가난하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고 이런 나라가 한국을 욕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중국인 교수는 매우 끈질기더군요. 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었지만 중국 교수는 분노로 인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안 좋은 점만 나열하면 끝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치면 한국 또한 길거리에 가로등 하나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심지어 악랄하고 죄의식이 없는 한국인들은 이런 열악하고 어두운 밤거리의 상황을 이용해서 밤마다 납치 등의 강력범죄를 일삼으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죠? 또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매우 형편없는 수준이라 운전 매너도 최악으로 유명하고 이들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국가를 옹호하다니 당신은 한국에서 보낸 스파이 아닌가요? 저는 중국인 교수의 수준 낮은 주장에 결국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실제로 경험해본 입장으로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 뿐더러 한국과 중국의 현실을 말했을 뿐인데 스파이로 몰아가다니 저는 이럴수록 끝까지 한국의 명예를 위해 맞서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을 자주 오가면서 학술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보다도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오히려 교수님의 주장을 들어보면 교수님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인 것을 알고도 날조를 통해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 가난해서 길가에 가로등조차 없다고 하셨나요? 한국은 모션 센서를 갖춘 스마트 거리 조명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고 이 스마트 조명은 움직임을 감지할 때 밝아져서 거리가 비었을 때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 조명 시스템은 정전이나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중앙 시스템에 연결되어 거리를 매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물론 한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는 조명이 24시간 동안 길을 밝히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기도 하죠. 즉, 한국은 기술력과 인프라 하나만으로 중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도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중국처럼 정전이 일어났을 경우 3일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는 달리 한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만 봐도 한국인들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마저 똑똑한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고 모든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항상 남들보다 이익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일말의 범죄 가능성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밤에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안심기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고용된 전담 직원의 에스코트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자신들의 실시간 위치를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심기가 서비스는 심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개인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죠. 물론 한국은 몹시 안전하기에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일절 이용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만들어낸 앱은 GPS 추적, 긴급 연락처, 지역 경찰 서비스에 대한 직접 연결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치안적으로 뛰어난 나라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납치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잘 훈련받은 특수부대도 불가능한 일일 게 분명한데 어떻게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울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교수님이 이런 수준 낮은 날조를 통해 한국을 비하하는 것은 중국은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다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어두운 길가에 가로등 하나 없을 뿐더러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안심기가 서비스를 따라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경험이 있기도 하죠. 중국 정부는 밤길 납치 등의 중범죄가 크게 치솟자 한국의 안심기가 서비스를 그대로 따라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고용된 안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리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개인들이 요금을 받고 사람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는 의심스럽고 비공식적인 호송 서비스를 제공했고, 결국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납치 등의 범죄를 저지른 탓에 중국의 중범죄율은 전에 비해 훨씬 더 치솟았고, 결국 제도는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중국은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다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애초에 한국은 그럴 수가 없는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국가거든요. 한국의 많은 도시 지역에서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센서와 LED 조명이 설치되어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시민의 책임이 통합되어 보다 안전한 거리가 보장되고 사고를 줄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교통신호를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로, 한국의 보행자들은 아무리 도로에 차가 없는 상태더라도 빨간불에는 절대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이는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 어떻게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건 오히려 중국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횡단보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도로보수는 대체 언제 되었는지, 횡단보도의 페인트는 이미 벗겨진 지 오래고, 신호등도 고장나 있고, 도로 노면 표시나 각종 표지판들도 노후화되어 없는 것만 못한 상태이므로 중국의 보행자는 도로를 건널 때 심각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중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에 더해 이기적이고 성격만 급한 중국인 운전자들은 많은 경우에 보행자의 통행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잦은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지곤 하죠.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인사들이 찾아오는 날에는 이런 형편없는 교통 인프라를 감추기 위해 형광색 옷을 입은 사람이 호루라기와 손전등으로 붐비는 교차로에 서서 수동으로 교통을 안내하고 있겠어요? 운전자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도 형편없는 중국은 종종 이러한 인간 신호등을 차량으로 치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인간 신호등 직업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지만 말이에요. 즉, 교수님의 가난한 한국에 대한 사례는 오히려 전부 중국의 현실인 것이고, 한국과 중국은 이미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박을 하면서 약간 이상한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저는 중국의 인류 명문대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음에도 교수 외엔 아무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중국 학생들은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거든요. 심지어 몇몇 중국인들은 제가 한국을 욕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줄 알았는지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며 중국 만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중국인 교수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논리로는 도저히 제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중국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얻고 싶었는지 그저 한국과 중국의 현실만을 말했을 뿐인 제게 중국 욕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서 중국 학생들에게 고자질을 했거든요. 비판을 한 학생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욕해달라며 누명까지 씌우다니, 저는 교수라는 자가 이런 옹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교수의 이간질을 들은 중국 학생들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동물원의 원숭이 떼처럼 소리를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중국 교수는 그제야 흡족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학생이 알고 있는 정보는 전부 거짓된 정보입니다. 제가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동영상을 보여드리죠. 이 영상이야말로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제 논리가 옳고 학생의 논리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한국 영상이랍시고 보여준 동영상에는 거리에는 노숙인들이 득실되고 낮에도 범죄가 일어나서 아비규환인 모습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거리에는 사람의 대소변이 굴러다니며 위생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은 한자 간판을 교묘하게 한글로 합성한 가짜 영상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이건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고 중국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처참한 상황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며 한국에 전부 뒤집어 씌우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중국인들의 위협에 약간 당황하긴 했으나 선진국 한국이
중국 같은 수준 이하의 나라의 욕을 먹는 상황이 더욱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조작과 선동에 의한 비난이라면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중국인들에게 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조작된 영상이잖아요? 이건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고, 심지어 이 마을은 저희 학교 근교에 있는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원한다면 주소를 알려드릴 수도 있죠. 이건 한글 간판만 교묘히 합성한 가짜 영상이고, 이와 똑같은 영상들이 제가 재학 중인 스탠포드 대학교에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인들은 이런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유포하며 한국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저는 해당 영상의 원본을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있기에 여기 모든 학생들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작된 영상의 원본을 중국인들 모두에게 보여주었고, 중국 간판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중국어들이 선명한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어지며 당황하는 기색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의 쐐기를 받기로 했죠.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소변을 보는 건 중국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한국인들은 공공장소를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공공장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존중은 그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사용되는지에 있어 분명히 드러나죠. 한국의 공공공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공공간이 청결하게 유지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이는 중국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죠. 한국의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고, 하차하는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에 나가기를 기다리고 일반적으로 소음 수준을 낮게 유지하거든요. 공유 공간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모든 통근자들에게 부드럽고 안전한 교통 경험을 보장하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재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한국인들의 공공의 공간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은 이들의 폐기물을 꼼꼼하게 분리하고 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부지런히 분리수거 지침을 따르죠. 이건 길거리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며 공공공간에 대한 존중을 전혀 하지 않는 중국인들에겐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속으로는 한국의 문화와 수준의 존경심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저 열등감에 찌들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저는 중국인들 모두가 혼자 있을 때는 한국 문화에 거의 미쳐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한국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태겠죠. 이게 한국과 중국의 격차이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렇게나 욕짓거리를 해댔던 중국 학생들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그렇게 얼마 뒤 격렬했던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교환학생 기간을 남겨두고 미국으로 쫓겨나 버렸죠. 저는 중국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저 현실을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교환학생 정지 처분을 받고 말았거든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무논리적으로 욕하는 것은 괜찮지만 제가 중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괜찮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항의를 하려고도 해봤지만 중국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명목으로 외국인마저 중국 정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중국 최고의 명문대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근거 없는 조작질로 희열을 느끼는 중이라니, 심지어 학교 퇴학 처분까지 내리다니, 저는 결국 이 나라는 발전이 없을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미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저는 중국은 절대로 다시 갈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느끼고 있고, 중국에서 느낀 모멸감과 한심함을 씻어내리기 위해 다시 한국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